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기 NH공사 오상훈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명에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사 대책 발표하면서 50여 차례 했는데, 와, 이렇게 주민분들이 많이 모인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모여서, 제가 이제, 의무감이 진짜 열심히 잘해서 신길 영등포 일대를 더 발전시키고 특히 신길 2구역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일단은 설명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설계 계획안도 저희가 이제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시 이거는 지자체 협의 과정이나 여러분들 의견을 담아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를 했으니까 설명회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성격사니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일단은 서울의 주택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입주 10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가 10%도 안 돼요. 그렇게 수익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영끌 그러죠. 20대 30대도 이제는 집을 구입하려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구를 구하죠. 근데 그에 맞춰서 이제 주택 수급은 상당히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지금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 추진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102곳이 조합 설립 정체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사업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보통 한 1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택 공급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제를 좀 많이 해서 기간의 주택을 공공이 참여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좀 신속하게 공급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대책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2월 4일날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제가 이제 신길 2구역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새로운 법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 유형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토부에서 만든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핸드폰을 좀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면 집중이 안 되오니 핸드폰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으로 가로막힌 지역. 빼곡히 늘어선 집과 건물들. 누구나 도시에는 새로운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도시에 집을 지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혁신 공간이 들어선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둘러싼 역세권.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에 참 좋은 위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오히려 낮고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영업 중인 상가들이 많아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가 개발의 뜻을 모으기 어렵고 비싼 땅값으로 인해 토지 확보가 어려워 민간에서는 입지의 가치에 맞는 제대로 된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쇠락하면서 빈 공장과 낡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준공업지역입니다. 도심에 걸맞지 않는 시설들이지만 마땅한 이주 대책과 공간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도시 안에서 자리를 찾고 있지만 서울에서만 분당 신도시만한 크기의 땅이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켠, 낡고 낮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저층 주거지가 있습니다. 차 하나 들어가기 힘든 좁은 도로에 촘촘하게 늘어선 이 낡은 집들은
집주인들이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신축, 증축 시 사업성이 없어 민간이 쉽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사람이 떠나버린 빈집은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들이 어렵사리 재개발에 들어가도 소유자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는 세입자, 상가주인, 영세상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민간 주도의 개발이 다양한 이해관계, 각종 도시 건축 규제, 제한된 기반 시설로 인해 자초하는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의 도시는 경쟁력을 잃고 자꾸만 오르는 집값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이 직접 나서 주민과 함께 도시를 새롭게 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속도를 높이며 주민 한 명 한 명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민하고 도시,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시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좋은 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넉넉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때는 배려사항도 많았는데 공공이 나서고 민간이 함께하면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굴은 중공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개발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의 새로운 개발 모델이 도시의 기능을 되살리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제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과 공정이 함께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가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설명에 진행하겠습니다. 예,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의 사업 유형으로는 민간이 참여하기 힘들고 사업성이 낮은 이곳을 공공이 주도하여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좀 규제를 완화하여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협동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기존의 사업과는 다르게 이제 위치별로 이렇게 유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위치한 역세권 사업, 그다음에 이제 공급지대에 위치한 중공업 사업,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지역이 이제 우리 신길 2에 해당하는 저층 주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 사업은 일단은 지정 요건은 일단은 노후도가 일단 전체 지역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서울에서는 좀 더 강화해서 6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인센티브를 좀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 중상향 내지는 기존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이라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면 개발 이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 만큼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익으로 제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을 제공과 동시에 또 다양한 생활 옵션들 도로도 넓히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규제를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일단은 파격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했고요. 그래서 기존 용적률에서 1단계 상향되거나 아니면은 120%까지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길 2구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은 이게 3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용적률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세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익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으로 개발 이익을 기반시설로 이제 배치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세 30% 정도 하고요. 또 이익이 더 많은 순 기부 체납부에서 이제 비용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수익에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수치로 이제 통계를 보니까 주민들은 이만큼 이용하는데 기반시설은 이만큼이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만큼만 이용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민의 수익으로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에서 저희가 지금 5차까지 발표를 했는데 통계치로 이제 비교해 보니까 사업 면적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업 면적이 6만 5천이라고 예를 들면 치면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 시설을 많이 부담하니까 아파트 면적보다 대지 면적은 한 5만 5천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저층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화하니까 면적이 6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천 제곱미터까지는 아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민간과 같이 하는 걸 비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민간보다는 10에서 30%포인트까지 확정적으로 수익을 보장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거, LH가 이제 뭐 설계하고 공사하면은 뭐 직급도 안 오르고 우려하시잖아요. 이 사업은 설계하고 시공은 LH가 안 합니다. 민간의 자유로운 그리고 민간의 특징적인 어떤 그런 설계를 도입해서 설계도 민간이 하고요. 공사도 이제 민간이 하고 브랜드도 민간 브랜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겁니다. 특히 이제 특수사항 소유자 그래가지고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은 참여하기 힘든 그런 부분의 소유자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사업이 상당히 빠르게 추진됩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했고요. 생략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데 한 번에 통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주할 때 입주만 잘 되시면은 5년, 6년이면은 입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지구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브랜드 살지만 시공자 선택은 저희 공공이 하는 게 여러분들 직접 주민투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업 방식은 초기에 언론에서 나왔죠. 공공이 주도하고 수용한다, 다 뺏는다. 얼마 전에 또 이제 저희 주민 대표께서 저희 쪽에 민원을 넣었어요. 뭐 가끔 플래카드 보면은 집문서 넘어간다, 뭐 이래시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 방식은 기존에 관리처분 방식 그대로 도입했어요. 근데 그건 관리처분이 아닙니다. 법이 다릅니다. 방식은 이제 공공시설 특별법 그래서 기존에 신도시 짓는 그런 법을 개정해서 좀 더 빨리 추진하고자 새로운 법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관리처분은 아니지만 관리처분적 방식을 도입해서 똑같습니다. 투물선납 그러죠. 여러분 자산을 내어놓고 신규 아파트 분양받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거 헌집 내놓고 신규 아파트 분양받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부분은 이제 투물선납 이제 분양 계약을 할 때 잠시 이제 1년차 때 넘어왔다가 신축 아파트 이제 입주할 때 다시 등기가 요구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신탁 그러죠. 신탁도 이제 뭐 이주하거나 이제 착공할 때는 신탁 등기를 통해서 이제 잠시 이제 운영했던 부분이 조합에 넘어가요. 그래서 똑같이 신탁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의 사업 측면입니다. 이거 재개발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급제가 있고 확정 지분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도급제를 합니다. 도급제는 비례율을 그러죠. 그래서 비례율에 따라서 권리 가액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수익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권리 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부담금이 줄어들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물가가 상승하거나 공사비가 상승하게 된 경우에는 비례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원래 자산 가치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합의 손익이 모든 이제 사업의 손익이 조합에 기속되고 모든 손해도 조합에 기속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확정 지분제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기존 수익률에서 10에서 30%까지 확정적으로 저희가 보장해드려요. 보장 시점은 이제 법이 지금 계류 중인데 아마 사업 승인,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치면 이제 관리처분과 사업 승인가에 해당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때쯤 이제 확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해드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뭐 공사하고 뭐 공사가 중지되든 뭐 유부장이 나든 모든 리스크를 LH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확정된 것만 딱 해고 확정은 그 수익만 보장받고 그 뒤에는 사업이 뭐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리스크는 LH 보상합니다. 이런 사업 보장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도 LH 보장이 막 하기 싫은데 정부에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파격적으로 주택을 공급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확정 지분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어쨌든 간에 모든 걸 투명하게 오픈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비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비전문가인 어차피 주민이 전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권관계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중단되고 소송이 걸리고 그래서 법당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모든 비용은 결국은 주민이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오픈해 드릴 거고요. 아까 시공사 선정할 때 시공사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 과정, 절차 다 저희가 오픈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운영비도 내려드릴 거예요. 운영비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집행 내역을 원하시면 영수증 하나까지 저희가 다 오픈하라고 주민 대표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LH 참여형 가주택을 저희가 이제 조합 방식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투명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어떤 뭐 이권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없고요. 운영비 분들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조합 사무실 가면 영수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투명하게 저희는 오픈 그렇게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수상 소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사업 혜택이 없어요. 이 정비사업은 집주인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임차인들은 쫓겨나게 되고 갈 데가 없으면 이제 안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사업이나 고의정비 지원을 해드리고요. 임시거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주변에 빈집이나 이제 공가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매입 다가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가구를 매입해서 이제 임대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공가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이주 부분도 저희가 혜택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임대 가격의 요건이 맞으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공 입주할 때도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담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집 가치가 6억 되는데 담보가 그러니까 3억 있어요. 그래서 담보 상환하고 나니까 여기저기 다 끌어봐도 남는 돈이 3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6억이다 라고 하면 3억이 부족하죠. 그럼 이분들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억이 부족해. 입주 가능합니까? 입주 불가능합니까? 입주 자기는 못하죠. 돈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분들은 민간 같으면은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이제 똑같이 분양 아파트에 살게 이제 혜택을 드리고자 이제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3억을 이제 신축 분양가에 그러니까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LH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 아파트처럼 똑같은 품질 아파트를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이분들이 이제 뭐 이사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파트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 뭐 그 아파트가 뭐 10한 2억 갖다 치면 시세 차익이 6억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을 당시 이제 지분자가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주민이 3억, LH 3억 이렇게 똑같이 수익을 나눠 가지는. 그래서 분양처럼 생활하시고 나중에 이제 매각할 때는 그 개발 이익도 같이 나눠 가지는 그런 이제 유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니까 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국토부 정부가 후보라는 주택보증공사와 이제 전용 대출 보증 상품을 지금 이제 만드는 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가 5억인데 전세 대출이 3억이에요. 이제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고 나면은 2억 남으면은 입주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전세에 해당하는 3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용 대출 보증 상품을 만들고 이제 자신이 평가받은 5억 가지고 이제 신축 아파트 그냥 받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민간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에는 없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분과 소유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이제 주택 가진 분들이야 어쨌든 간에 뭐 이주하시면은 그러니까 사시다가 이제 공사기간 끝나고 이제 입주하시면 되는데 상가 소유주들은 자기들 일이잖아요.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생계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소유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저희가 이제 영업 보상이나 뭐 신규 상가 분양을 해드리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임시 상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구청이나 어떤 협의를 해서 주변에 뭐 국공유지가 있거나 어떤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도로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임시 상가를 저희 조성해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가 소유주하고는 추후에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담아서 참가분들도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절차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간소화됐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정비 사업은 정비 예정지구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니까 추진인의 설립을 해야 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최소한 5년 6년은 걸립니다. 아무리 받아도. 근데 지금 이 사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우리 영등포구청처럼 구청에서 추천 제안하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제 일단은 선도지구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10% 동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지구 지정 제한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구 지정 제한도 신청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공공 참여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양호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구역 위주로 예정지구로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예정지구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1년 이내에 주민동의 3분의 1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밖에 돼서 이제 본 지구 지정이 도시가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요. 감정평가도 선정해서 여러분들 이제 자산 평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심의를 통과해서 이제 통과하면은 그때 이제 사업 승인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 분양받는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게 마무리되면은 이제 이주하고 착공까지. 그래서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공사기간은 뭐 서울이나 뭐 지방이나 저기 제주도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2주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빨리 이루어지면은 5년 이내에 쭉 가능합니다. 실제로.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전적으로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LH가 여러분과 사업하려고 안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설명해서 LH랑 사업 참여합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사업은 여러분들 철저한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구청에서 여러분들하고 협의도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하고 사업 추진되는데 불만이 있는 분 상당히 많으시겠죠. 불만 많으십니다. 근데 일단은 이 선도지구 선정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은행 금융권 보면은 새로운 좋은 상품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안내 나가는 게 은행에 이제 거래 많이 하는 분들, VIP들한테 안내가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그분들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채워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사업 나가거든요. 이 사업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VIP 대접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설명 들어보시고 좋다. 이 사업 좋다. 해야 되겠다. 싶으면 참여하시면 되고요. 싫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예정지구 10% 동의, 그러니까 이게 10% 동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정비사업처럼 예정지구 해제 고시, 해제 이런 게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10%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지구 고시하고 1년 이내에 3분의 2 동의를 못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별다른 해제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하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를 또 간단하게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민간 사업은 조합 설립해야 되고 사업 시행인가나 그렇지 때 총회를 해야 됩니다. 이 총회 한번 하는 게 상당히 큰 일이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환됩니다. 근데 이 사업은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예정지구 이제 지구지구 확정 고시되고 주택건설 사업 승인 나면은 이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을 합한 거거든요. 조합총회도 없고 이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획기적으로 빠른 사업 속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이 계속 할 수 있느냐? 이 사업은 3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혜택이 상당히 많고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되면은 아파트 선지기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 3년간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걸 그렇게 했고요. 근데 정부 이제 목표가 서울 30만 원 공급, 전국에 80만 원 공급이에요. 이게 빨리 채워지면은 3년 이내 아니라도 이 사업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선도지구만이 발표한 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80만 원에서 지금 23만 원 정도가 지금 후보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도심 경기도 복합 사업이 많지만은 이제 역세권 중공업에서 저층주도가 가장 많습니다. 후보지 보시면은 저층주도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이게 또 6월달에 한 번 더 발표합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이제 추천하는 한 번 더 발표하고요. 6월 말쯤에 이제 대국민 공모라 그래서 주민이 직접 이제 신청하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이 추진하다가 이거는 공공기관을 시켰다. 그래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또 상당히 많은 후보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조절은 정부가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이 사업이야.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신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 참여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2차, 이제 여기 2차, 3차, 4차까지. 여기는 이제 우리 신길 4구역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이제 신길 15구역도 저희가 이제 지난 이번 월요일인가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길 2구역을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 역할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드리고요. 분쟁이 있으면 저희 이해관계도 조율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주민대표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좀 허위 사실이 많이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민간사업하는 저희가 존중합니다. 민간사업도 좋으면 해야죠.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간사업 추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입주도 않은 허위 사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묵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내용 증명도 발송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 안 하셔야 되고 민간을 홍보하고 민간 추진은 좋은데 사실을 홍보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단호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리면은 민간은 수익이 있는 것만 참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급지 방식에서 모든 사업의 손익은 조합에 기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관리처분하고 이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할 때 청산이 안 되는 조합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부담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든 리스크는 조합에 기속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확정적으로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모든 리스크는 공공이 부담한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LH가 공공이 하니까 임대주택 많이 줄 것이다. 맞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 20에서 30%고요. 또 이제 용적률 증가라든지 그런 개발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또 절반은 또 임대주택 지으라고 해요. 예.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그러니까 역세권 사업도 하나의 것이고 많아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도 이제 LH 당에 많은 사업을 했지만 이렇게 임대주택을 적게 공급하는 사업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공이 참여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라 부정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서 그만큼 이제 수익을 여러분한테 이제 보장해 드리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임대주택 비율도 임대주택이랑 아까 말씀드린 공공자가 그 비율 전체가 이제 레인지가 20에서 30%고요. 그래서 임대주택만 볼 때는 10에서 10% 정도. 그래서 이 레인지 범위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여기 입주민들, 실제로 거주하는 입주민들 파악을 해서 만약에 세입자가 많으면은 이제 15%까지 갈 수가 있고요. 세입자가 적으면은 10%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 이제 사실은 실제 거주민들의 어떤 구성 현황을 봐서 저희가 이 임대주택의 이제 범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분양이 늘어나고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진짜 못사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임대주택도 이제 기존에 사는 세입자 우선적으로 재정 착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탈신혼생을 입주시켜가지고 이 지역 단지의 활기가 도모하도록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택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이지만 아파트를 또 생활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개발이익의 일부는 생활의 도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만약에 이제 돌봄시설이나 공공유흥시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활에서 공급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또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초년생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젊은 층 입주를 유도하고 생활의 도시에 이제 창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활기가 넘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 사업이 공공으로 이루어지려면 젊은 사람이 필요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모이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층 위주로 입주를 시켜서 일자리도 성취시키고 도시 기능을 재편하는 그런 저희가 구조를 정부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지 이제 구역의 효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시. 기존에 이제 여러분 사시는 곳에 이제 용적률 한 100% 정도 미만으로 보면은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 파격적 상향이 없기 때문에 한 220% 되고요. 저희는 한 290% 되고. 그래서 용적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수는 당연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그 요즘에 서울에 사는 아파트는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민간도 똑같고 공공도 똑같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것도 지금 현재 분양가 산출하는 기준은 민간보다는 공공이 더 싸게 분양합니다. 더 싸게 분양하고 주민들은 또 거기서 더 싸게 분양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기준이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공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의 소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상가 소유주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획기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 15년 걸리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참여만 빠르게 접촉을 해주시면은 5, 6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솔직히 그러잖아요. 뭐 민간 재개발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뭐 공공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사업이 완성되고 빨리 좋은 아파트 입주하고 살면서 또 집값이 올라가지고 시대자가 보자는 게 주민들 그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건 민간이나 공공이나 어쨌거나 이 사업은 민간보다도 훨씬 더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혜택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정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양 덕천 같은 경우에는 그 2016년에 이제 입주를 했고요. 삼성 레미안에서 공사했고요. 지금도 삼성 레미안 걸려 있습니다. LH 그랜드 안 걸려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개발 이익이 남아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발 이익을 제공한 사례가 되고요. 지금 현재 성남에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강 1, 신릉이, 중일 이렇게 3개 순환 재개발 사업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금강은 이편한 세상 브랜드 달려있고요. 신흥이는 이제 프로조 자이. 그래서 메이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메이저 대기업 브랜드 달립니다.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이런 방식을 할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LH 소유의 땅,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저희 부지를 해놓고 이제 설계나 시공 같은 경우는 민간이 참여해요. 그래서 인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림 컨소시엄이 참여해서 이제 설계 시공하고 있고요. 남양주타운은 이제 대림이 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방서 같은 경우에는 규모 컨소시엄이 있고 위리 같은 경우에는 GS 컨소시엄이 해서 민간이 설계를 하고 민간 브랜드 달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참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언론에 뭐 안 좋은 것도 있어서 오해가 실제로 설명이 하니까 혜택이 많다라고 해서 이렇게 중산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선물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1호 사업자가 될 확률이 많고요. 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 확보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 행사했고요. 영등포에도 이제 지난주에 2주 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도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연내에 선분의 공약이 이루어지고 지구적 고시가 되면은 수익이 뭐 10% 하더라도 최대 30%포인트까지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적 의미가 있고 LH가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빨리 추진된 데는 최고 수익률을 보장해라. 이게 이제 국토부 이제 보도자료에 발표가 났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주민 공개 전달 행사.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주민동의 선분해가 이루어진 곳이 은평구의 증산사, 수색집사, 불광동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동의 10%가 이루어진 게 이제 도봉, 뭐 영등포, 강북, 그 지방에는 대구, 남구도.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가 뭐 20개가 안 되는데 지금 13개 넘는 곳이 10%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팩트 체크라고 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가 많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이 영상 보기 전에 작년 6월 달에 KBS 탐사대 기획 보도한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교시 때는 이제 용산 같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임대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근데 사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게 서울 도심만 보더라도 거의 없잖아요. 용산 땅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하나 나오는 거고, 거의 다 민간이 갖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민간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이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거 놔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좀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흑석동의 이제 재개발 구역입니다. 일본에 이미 재개발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선 거고 앞으로 상당 부분이 다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나눠서 되는데 재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왜냐면은 재개발이라는 게 뭐 잘 경험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새 아파트 단지 하나 들었으면 재개발이라고 좋을 뻔했죠. 이 아파트가 고층이 되니까는 원래 1000채 있던 주택이 5000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5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택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덩달아서 주변 집값까지 같이 다 뛰어오르거든요. 재개발 하나 들었으면 이게 왜 그런 거냐. 이유가 다 있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는데 왜 가격이 뛸까? 아까 그 흑석동 지역에서 재개발하는데 원래 처음에 시공사가 2,700억에 우리가 그 공사를 하겠다라고 입찰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A 건설사는 3,000원, B 건설사는 3,500억 해갖고 가장 공사비를 낮게 적어놓은 여기 그 C 건설업사라는 데가 2,700억을 우리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되고 나서 공사비를 4천억으로 증액을 하거든요. 한 1,300억 증액합니다. 여기 그렇게 뭐 또 많이 증액하는 데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증액합니다. 증액하는 이유가 설계 변경을 좀 해야겠다라고 조합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계 변경을 왜 하느냐? 아파트 단지 전체 면적이 그 전체 이제 조성한 단지 면적이 뭐 이 정도 규모였었는데 24만에서 31만 제곱미터로 좀 늘려야겠다. 늘리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에서 1,300억 정도를 우리가 좀 더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를 면적을 늘려준다니까 30평 아파트를 35평으로 늘려주는 거면은 이 조합원들이 이해합니다. 아, 내 아파트 더 넓게 해주니까 내가 조금 더 돈 내더라도 손해보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는데 거의 모두가 이 면적을 늘려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게 이 지상을 건물을 면적을 늘린다는 게 아니고 다 지하 주차장을 늘리는 거거든요. 24만 제곱미터였는데 주차장은 이만큼 더 늘리자. 그러니까 공사비 늘려달라라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모든 재건축, 재개발 현장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 이렇게 공사비를 증액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 늘리는데 물론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어요. 요즘 차 많이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 원래 설계한 것보다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라는 게 지하와 지상은 정말 천양지차거든요. 지하 공사비는 그냥 땅 파서 여기다가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현관문 몇 개 달고 페인트 칠하면 끝납니다. 뭐 돈 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지상은 벽체 세워야죠. 문짝 달아야지. 형광등 달아야지. 창문 또 달아야지. 마루판 깔아야지. 뭐 화장실 변기까지 달아야지. 공사비가 지하하고 지상은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상은 하나도 늘리지 않고 지하만 늘리는데 공사비 늘리는 거는 지상을 기준으로 해서 뻥튀기를 시킵니다. 이래서 건설사들이 이제 그 승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러면은 애초에 계약한 게 2,700억 약속을 했는데 문제를 삼으면 될 거 아니냐. 낙찰을 일단 한번 받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합이 이 시공사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너희들하고 이제 너희 건설사 약속을 어겼으니까 싫어. 너희들 나가. 우리 다른 건설사 다시 선정할래. 시간이 돈인데 2주 다 시켰지. 철거 다 시켰지 했는데 시간이 공사기획이 8일 피해 미뤄지면 그 부담이 4천억이 아니고 정말 5천억, 6천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여기 재개발을 한 조합원들이 내가 좀 좋은 아파트 살고 거기다 또 돈도 좀 벌겠다고 뭐 그건 죄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재개발하는 건데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돈 오히려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석이 다 자제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끄러운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 현장도 이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공사비를 갖다 왜 처음에 약속한 거하고 다르게 지하 주차장만 그렇게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너무 건설사들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라고 조합은 총회를 해서 여기서 공사비에 대해서 어떤 교회 건물 하나 빌려서 조합은 총회를 했대요. 그때 조합원들을 이른바 제가 말 올킬이라고 하죠. 근데 조용하게 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딱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건설사 임원이 나와서 이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재개발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파트 이런 것도 다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돈이잖아요. 아무리 시끄러운 사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면 조용해집니다.
결국 동작구 최고 시세 강남백을 여기 제일 비싸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제일 비싸게 분양해 주겠다 이 아파트 이 한마디에 조용히 그냥 박수 치고 다 해산하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네,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태교에서 시사회에서 만들었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1시간 분량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공사비는 파트 무조건 오릅니다. 왜냐면은 뭐 물가가 오르죠. 가재비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최저임금 때문에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족한 거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오르면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시공사 선정됐어요. 그죠? 시공사가 자기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민간 자기들 브랜드 아파트처럼 스펙에 마감재를 제안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좀 더 좋은 아파트 사고 싶어. 마감재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새 아파트니까 정말 좋은 마감재. 예를 들면은 이제 마루 이제 강화 마루 가지고 예를 들면 바닥에 이제 돌 깔아서 내리석 이렇게 해서 외벽도 이제 진짜 뭐 유리 붙이고 이렇게 해서 보고 스펙을 원하신다. 반영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대신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기존에 이제 제안한 마감재 공사비, 여러분들이 제안한 공사비, 이만큼 오릅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다 투명하게 오픈하고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하며 다양한 공급 대책이 나왔죠. 특히 서울 지역에선 공공재개발, 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대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오해, 혼란도 여전한 모습인데요. 공공으로 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게 아니냐에서부터 현물선납이라는 생소한 개발 방식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공공개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저희 현장에 있는 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서울이 주도로 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한 축이고요. 또 보니까 국토부 주도로 하는 공공복합사업이 있는데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측면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주로 헷갈려하는 게 말씀해주신 공공재개발 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도 지난해 새로 나온 사업인데 올해 초 2차 대책이 발표되면서 두 사업을 혼동하는 겁니다. 우선 LH 사업팀 관계자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죠. 그게 이제 비교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공재개발은 관리처분 방식인데 이제 이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이 아니라 주민 수익률을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은 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반면에 이제 도심 공공주택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을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공공 분양을 늘려서 주민들에게 이제 선택을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LH 관계자가 설명한 대로 두 사업은 방식이 다릅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의 민간개발 방식대로 관리처분 방식을 따르고요. 공공복합사업은 선물선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방식이 다르다는 건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 보완도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정비사업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반해 공공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추진 주체도 다른데요.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가, 공공복합사업은 국토부가 주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이미 공공재개발 재건축 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공공복합사업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요.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공급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방안으로 생각해낸 게 공공복합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도 기준도 공공복합사업은 조금 더 완화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를 보면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도입한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지 못해 노후도 미달로 탈락한 후보지들이 많았는데요. 공공복합사업지에서는 주거정비지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거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해제된 구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가장 빨리 받은 은평구 등산 4구역이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주거정비지수 등 때문에 사업이 막혀있던 뉴타운 해제구역들은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지금 이사 대책 중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반감이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로 선정돼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지금 굉장히 거부감 드러내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반감 조성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지난 2월 4일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사업 방식인 공공 직접 시행과 공공 복합 사업을 설명하면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어를 쓴 게 그 시작인데요. 당시 공공성 제고를 명목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갖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가뜩이나 부동산 상승 등으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토지를 수용하겠다거나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등 강력한 단어가 연달아 등장하니 대책에 대한 불신을 옮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실무자들은 이 같은 오해를 푸는 게 가장 큰 숙제였다고 하는데요. 수용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민간 재개발 절차에도 있는 관리 처분 과정을 앞단으로 끌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게 실무자들의 설명입니다. 일단 LH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일반 재개발은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고 저희는 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이제 선물 선납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용어가 다르지 방식은 공존에 자기 자산을 내어놓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요. 공공복합사업에서는 일반 재개발보다 많은 부분이 생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단 조합 대신 공기업인 사업 시행자가 주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조합 총회 절차가 생략됐고요. 관리처분인가 과정도 생략됩니다. 선물 선납을 통해 정비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반 재개발은 사업 진행을 어느 정도 완료한 다음 조합원들이 조합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시장 같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일정 기간 신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다 지어진 뒤에 아파트와 관련한 권리로 변환해 배분하는데요. 이사 대책은 사업을 한 목소리로 빠르게 끌어가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신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오해 있잖아요. 뭐 LH 브랜드가 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공재개발, 공공복합사업 모두 다 민간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공사 선정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이게 브랜드 관련한 게 명확하게 거짓인데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낭설로 떠드는 게 공공 브랜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주공 아파트로 지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편견 때문인데요. 공공 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이사 대책에 포함된 사업 모두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적용됩니다. 사실 몇몇 민간 건설사들은 현재 후보지를 방문하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등산 4구역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에 있는 건설사들은 이미 한 번씩 다녀갔다고 말했는데요. 아직 시공사 선정 방식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LH 관계자는 과거 LH 참호형 과로주택 정비사업에 도입했던 것처럼 민간 시공사 풀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지별로 LH와 주민들이 공사비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해 후보건설사 두세 곳을 추리고 나면 주민투표에 붙여 최종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도 최근 서울권 정비사업 물량 확보가 어렵다 보니 공공복합사업 풀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 언론에서도 이렇게 체제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뭐 이게 소랑설레 말이 많은데 국토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위클리 브리핑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LH가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면 믿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LH에서 발표하는 그런 근거를 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는 거 아니면은 안 믿으시면 됩니다. 예. 여기는 지금 정산지가 조합장님 뭐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흰길 6구역은 위치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여의도 이렇게 해서 주변에 영등포에서도 이렇게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학교도 많이 있고 그 기반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진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지는 그런 사업 구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사업이 추진되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종상향이 됩니다. 예. 그래서 2종에서 3종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뭐 민간 재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번 도시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게 신길 15도 이렇게 참여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사업주들이 다 개발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고, 이게 다 같이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영등포 일대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정말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용 계획인데요. 이거는 확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구청이나 시청과 협의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제안하면 어떻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이제 뭐 학교 주변이나 이제 기본에 이제 그 저층 주거 주변에 공원을 해서 이제 완충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의 소시도 이렇게 단지 내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했고, 이거는 이제 뭐 공원이나 도로 넓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15% 범위에서 그렇게 되게 추진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도차고요. 보도차고 이렇게 이제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그 위에서 위성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확정 아니면 확정 아니고 시민이 과정에서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형까지도 저희가 다 새로 이제 조사를 해서 반영해서 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안하는 예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으로 이제 고층을 깔고 이제 저 외곽 쪽으로는 고층을 해서 주변 아파트와 스카이라인으로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지 배치인데 일단 평형은 이제 그 25평에서 33평까지 했고요. 이 사업은 뒤에 설명드릴 건데 8호초가 대응도 가능합니다. 45평, 50평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윗단 부분은 임대주택을 주고 이제 아랫단 분양해서 임대아파트 분양도 저희가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 임대아파트는 섞이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변에 기반 생활의 소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할 거고요. 어린이 도서관, 학교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런 생활의 소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설문조사할 거고 또 영등포 구청도 의견이 중요하니까 구청과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짜 적정한 시설들을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이제 외부 공간을 많이 배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에서 보는 이제 도감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로 준비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게 잘 갖춰진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설계는 내시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 참여가 이제 이게 모아지면 저희 2차 설명회 할 겁니다. 새로운 이제 2차 설명회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한 설계 다시 할 거고요. 그때는 이제 예상 분양가, 예상 동전 자산 가격, 사업비 저희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설명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이제 예정지구 이제 고시도 하고 이제 본지구 고시까지 그래서 사업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설명회 계속 여러 차례 할 거고요. 그래서 설명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업은 주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참여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제 이주할 때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공사, 브랜드 선정이나 이제 여러분들 자산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사업의 이제 관건은 이제 투기를 방지하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후보지가 이제 발표하고 이제 예정지구 이제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집가 상승 동향을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후보지가 5차까지 한 상당히 많이 발표했는데 집가가 지금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기존의 사업 같으면은 투기세력 들어서 엄청나게 집가 들어오고 들어왔을 건데 어쨌거나 이 사업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우선 분양권 기준이 잡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게 뭐 지분 쪼개기라든지 뭐 불법으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집가에 영향을 주는 게 있으면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이제 방침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설명한 그러니까 준비한 설명회를 이제 마치겠고요. 뒤에 또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자주 하는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부, 이제 국토부, 그다음에 이제 구청,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사업 제안을 했고 또 LH는 거기에 또 대응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지자체하고 공공이 이제 시간이 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좋으시면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미국보다 민간에서 보면 민간 재개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하자고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민간 재개발 뭐 하시는 분들 그렇게 계속 광고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업 참여에 함께하게 된다면은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끝나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때는 여러분들 성함하고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면은 답변이 어려서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안 하는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성함이랑 주소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사전해 주시 일방적으로 했냐.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투기를 방지하자. 그래서 투기 방지 목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이게 확정이 아니고요. 모든 건 여러분 선택이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지 추진하고 동의 안 하시면 추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 수익률 보장은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용적률 상향, 기부 체납 등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례율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신축 분양가에서 이제 수익만큼 그 분양가를 인하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분담금을 줄여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간 어떻게 단축 가능하냐? 아까 말씀대로 이제 각종 절차 생략하고요, 통합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자체에서도 어차피 함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 단축 통해서 사업 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될 예상하고 있고요. 브랜드는 말씀드린 대로 LH 브랜드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안양 관양은 이제 안양 레미아 메가트리아 브랜드고요. 아까 이제 여기 성남은 산성역 자이프로죠. 브랜드 그렇게 지금 돌리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2주택 공급 가능하냐? 원칙은 1가구 1주택 공급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공정자산 평가 금액이 크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주택의 면적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 면적 이제만큼의 1+1 주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정법상 한 채는 이제 25평 소형으로 가능한데 나머지 한 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대형 평수를 원하시면은 뭐 45평, 50평 대형 평수도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물 산납시 양도세가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세법상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보상할 때 그때 양도세가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하시고 집하실 때 이제 세금 내는 요건이 있죠. 세금 안 내는 요건도 있고. 그래서 1가구 1주택은 세금이 안 내고 또 2주택자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자산 평가 기준은 사업은 감정평가사를 여러분들이 1인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구청에서 1인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 1H도 선정해서 3인이 이제 함께 다니면서 이제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집들을 3명이서 같이 다니면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 금액을 가중평균해서 3개의 이제 그 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가족 평균에서 시세로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할 때마다 뭐 LH 가면 평가 금액이 남니 뭐 공시지가에 뭐 1.5면이 1.8면이 저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공시지가 아니고요. 감정평가사가 선정을 하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정한 평가사가 왜 LH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서 일하지.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해요. 좀 명확하게 알려달라.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해드릴게요. 큰 도로변에 이제 집이 한 9평이다. 나는 집이 200평인데 참 뭐 골목에 있어가지고 도로도 없는 맹지다. 보상 금액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로변은 20평일까요? 아니면 저기 뭐 도로가 없고 뭐 진짜 들어가는데 200평일까요? 정답은 여러분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평가사가 평가하지 않지. 그래서 모든 거는 평가사가 평가한다. 그래서 뭐 LH가 뭐 난리 높으네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호수 개정. 이 사업은 일단은 주민들 먼저 이제 우선 분양하고 난 다음에 일반 분양,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버스 공급하고 난 다음에 일반 분양 공급할 것이고요. 사업은 이제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이제 서울에 하는 사업은 이제 뭐 전매 제한도 있고 의무 보조 기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입주 등기하고 바로 매매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2년이라는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 공급 가능하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여러분들은 8호초가 대형 평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이제 공급부는 이게 이제 33평, 법상 공급은 33평까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는 33평이지만 주민 여러분들 분양은 뭐 50평, 40평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죠. 권리 선정 기준이 이제 이 사업은 2월 4일 기준입니다. 2월 4일 날 이제 분양 계약서를 체결하면은 우선 공급권이 주어지고요. 2월 5일부터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이 많은데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뭐 피해자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책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이제 법이 통과되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월 4일 이후에 이제 소유권이 바뀌면은 이제 현금 보상인데 뭐 상속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제 이게 뭐 이제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때는 2월 5일이라도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고요. 대신에 이제 뭐 부부간에 공동 명의를 한다든지 자녀간에 증여를 하든지 이 부분은 이제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 보상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부부가 이제 뭐 2월 그러니까 뭐 4월 달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와이프 명의에서 남편으로 이제 공동 명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공동 명의한 부분 거기에 대한 건 현금이 주어지고요. 이제 공동 명의 안 한 기존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우선 분양권을 받는 신축 분양 가격에 이제 분양권 평가는 그렇게 주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배제하는 건 아닌지 저희는 지금도 항상 설명회도 그렇고 항상 이제 여기 대표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항상 소통하고 있으며 하고 이제 주민들 개개인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민 대표가 구성되면 주민 대표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의사를 전달하고 권위상을 전달하면은 주민 대표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LH에 이제 제안하게 되고 그런 부분 협의해서 그래서 절차와 모든 것들은 투명하게 저희가 다 오픈해서 공개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자주 하는 질문까지 제가 마쳤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주택이 많아요, 그죠? 다주택자 분양권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질문이 많은데 내가 실제로 실거주하는 사람한테도 분양권이 주어지는지 주택이 많은 사람한테 주어지는지 다 주어집니다. 소유자는 2월 4일까지 소유자는 다 주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대출 이제 뭐 중도금 잔금 대출은 그건 이루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서울시 그러니까 정부에서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2주택 이상부터는 지금 모든 아파트 그러니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대출만 그러니까 안 되지 모든 아파트는 그냥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세제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의 혜택이 많다고 해서 이 사업은 그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또 정부에서 기존에 정한 기준대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봅니다. 이제 또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질문 받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너무 많은 분이